신냉전 시대 이러면요,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요, 러시아 편을 드는 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나라 이렇게 갈라졌죠. 그러면서 과거에 냉전 시대에 이어서 새롭게 냉전 시대가 구축되는 것을 신냉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냉전 시대는요,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요, 또 글로벌 경제 연구 기관들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다, 그런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꽝 하고 이런 충격은 오지 않겠지만 서서히 충격이 와서요,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충격이 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신냉전 체제의 위기는요, 대한민국에게 이미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게 1월에서부터 시작해서요, 6월 10일까지 대중국 수출 적자액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중국 수출이 적자가 난다,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늘 말입니다, 중국은 달러 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엄청난 흑자를 누려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124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124억 7천만 달러.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124억 7천만 달러의 적자면요, 이것은요, 실제 우리가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것에 50%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다. 우리 무역 적자가 장난 아니거든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충격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추세적으로 한번 볼까요? 추세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12억 5천만 달러가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 3,009억 3,400만 달러의 적자를 내더니요, 2월에는 11억 3,900만 달러가 적자였고요, 3월에는 27억 2천만 달러가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요, 지금 22억 7,300만 달러, 5월에는 17억 4,200만 달러, 6월에는 5억 9,900만 달러. 적자의 폭은 줄여가지만 현재 말입니다, 쌓인 적자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중 수출은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신냉전 시대의 어떤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우리에게도 그만큼 충격의 숫자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충격의 숫자가 앞으로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중국과 관련된 이 수출에 대해서는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신냉전 시대의 어떤 질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질서. 그 질서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체적으로도 보면 수출이 줄줄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작년 6월에
마이너스 0.3%가 0.8%가 떨어졌잖아요. 이것이 말입니다. 떨어져서 2023년 1월에는 34.4%까지 떨어졌습니다. 2월에는요 24.2%가 떨어졌고요. 3월에는 다시 33.4%가 떨어지다가 4월, 5월, 6월에는 이제 반등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나마 나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뭔가 수출의 액수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무역 적자 규모는 점점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어떤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대중국 무역 수지 한번 보실래요? 예, 이 그래프로 하면 다른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추세선을 한번 보시게 말입니다. 이 추세선을 보시면 와우 진짜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때는요 우리가 무역 수지가 1년에 흑자 규모만 628억 달러까지 실제로 일어났던 적도 있거든요. 2013년에 628억 달러였거든요. 17년에 422억 5천만 달러. 그러다가 2022년에는 12억 5천만 달러.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점점 늘어납니다. 지난 5월 20일까지를 보면 133억 4,700만 달러의 적자가 났죠.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저는 시장의 하나의 충격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금방 개선되느냐? 이게 개선되기가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신냉전 질서가 그냥 그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중국에 보면요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G7 국가들 중에 말입니다. 중국 평균 교역량을 보면 대한민국이 G7 국가들 중에 5위예요. 미국이 4조 4,048억 달러로 가장 많고요. 독일이 2조 8,797억 달러, 일본이 1조 4,701억 달러고요. 프랑스가 1조 2,581억 달러, 대한민국 그 다음입니다. 1조 1,681억 달러나 수출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보다 굉장히 많죠. 쉽게 말하면 이게 중국에 밀착된 정도가 G7 국가를 통틀어서도요 지금 5위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G7 국가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히로시마에서 G7 정상들이 모여서 또 이 자유진영의 어떤 경제 제재를 가지고 저기 공산진영 독재진영의 어떤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G7 국가들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요 결국 말입니다. G7 국가 모두에게 아무래도 교역량이 줄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서도요 대한민국은 뭐 G7에 들어가 있는 국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G7 국가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 것보다가 대한민국에 충격을 주는 게 훨씬 클 거다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입니다. G7은 그래도 겁나서 못하는 거죠. 거기는 이미 이게 쉽게 말하면 7나라가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결국 잘못됐다가 어떤 국가 단위의 공격을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은 섣불리 G7 국가에 대해서는요 경제 제재나 경제 보복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나라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G7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이 때문에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지독한 지금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우리 실정에 더 어려워지는 엄청난 충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충격으로. 현재까지는 아직 엄청난 충격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 대중 수출 기업 규모를 보면 대기업이 2.8% 떨어져서 589곳으로 줄었거든요. 중소기업은 굉장히 많이 줄었죠. 6.4% 줄어서요. 26,317곳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더 줄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내실을 다져가야 돼. 내실을.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그냥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는 그 생각은요, 오히려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이 경제기관들의 분석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변화가 중요하겠죠. 지금 G7 국가들만큼 대중교역량이 커졌는데 이 다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져야 되고요. 또한 말입니다. 중국 기업과 계속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것. 이게 내부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은요, G7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미국은 노동 생산성이 시간당 달러로 기준했을 때 85달러입니다. 대한민국 46.5달러입니다. 절반밖에 안 돼요. 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49.1달러인데 여기보다도 적습니다. 프랑스나 독일하고는 뭐 말이 비교가 안 되고요. 영국이나 이탈리아, 캐나다도 60대거든요. 60달러대거든요. 캐나다는 63.1달러, 이탈리아는 66.3달러, 영국은 69.2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여기에 굉장한 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 들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을 1로 봤을 때 총 요소 생산성이요, 대한민국은 0.6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0.656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요,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을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 경영혁신이라든가 최고 경영자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또 이게 노사 화합의 정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건데, 대한민국은 미국에 비해서는 형편없잖아요.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도 형편없고요. 캐나다가 0.809입니다. 대한민국은 0.614고요. 이탈리아도 0.731입니다. 우리나라는 0.614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생각이 될 겁니다.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개혁, 기업의 개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말입니다. 요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개혁도 얼마나 크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수치를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혁하지 않으면 다시 심각한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다. 특히 신냉전 시대에 이 시대를 잘 적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게 기회가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어떤 식이든 지금 우리에게 저는 보복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중 무역 적자가 커지는 것도 그렇고요. 또 민주당 의원을 무더기로 불러서 자기들 입장을 대변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쉽게 말하면 수출을 적자를 더 심화시켜 가면서 야당 의원들을 불러서 나라를 갈라치게 하는 것, 지금 중국의 전략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이제는요, 단순하게 물리적 보복에서 떠나서요, 심리적 보복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진짜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요, 대한민국은요 또다시 중국의 속국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속국에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배척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국가 안보 내지는 경제 안보라는 이유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해서요, 일본이 지금 앞서가고 있긴 하나 우리도 빨리 앞서가서 자유진영의 경제의 대들보가 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중국이 극단적인 보복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까 뭐 반중 정책은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실사구시가 핵심이니까. 그냥 있는 그들의 관계를 가지고 중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꾀하는 뭐 그 정도예요. 그렇지만 자유진영 연대하고는 더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결국 말입니다. 중국은 서서히 경제 제재 내지는 경제 보복이 저는 계속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심리적인 공격도 끝나지 않게끔 계속 갈라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망할 수 있다는 것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